구와 불길처럼 번지는 기회, 그러나 또 다른 유혹. 민호의 계좌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처음엔 고작 몇만 원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원칙을 지켜온 덕분에 손실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총 자산 41만 원, 손실 마이너스 18%. 처참하던 반토막에서 어느새 손실이 절반 가까이 회복됐다. 민호는 화면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됐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야. 최근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였다. 특히 민호가 주목한 전자 IT 업종은 호황의 기운이 감돌았다. 신제품 출시, 글로벌 수요 증가, 정부 지원책까지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뉴스 속 앵커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국내 IT 업종, 제2의 전성기 오나? 민호는 눈을 반짝였다. 이건 기회야. 내가 기다리던 불씨가 불길이 되는 순간이야. 그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기업 분석, 산업 동향, 주가 흐름. 하나하나 짚어내며 차분히 근거를 정리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큰 돈을 벌겠어? 작은 금액으론 평생 못 벗어나.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냐? 욕심내지 말자. 원칙대로 천천히. 그러나 계좌 속 숫자는 날마다 파란 불빛을 내며 올라갔다. 3%, 5%, 8%. 작은 불씨가 진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민호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투자 서적을 읽다 말고도 자꾸만 휴대폰을 꺼내 차트를 확인했다. 또 올랐어. 벌써 44만 원이네. 단지 몇 주 만에 10만 원 가까이 불어난 금액. 그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동시에 묘한 갈증을 느꼈다. 내가 조금만 더 크게 베팅했더라면 지금쯤 계좌는 2배는 늘었을 텐데. 머릿속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무리 다짐해도 유혹은 그의 마음속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주말 저녁 민호는 잠시 숨을 돌리려 근처 공원을 거닐었다.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다시 기업 리포트를 읽었다. 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에는 오직 차트만 아른거렸다. 빨갛게 치솟는 그래프, 계좌에 쌓여가는 수익. 이 정도면 조금 더 과감해도 되지 않을까?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나는 이제 초보가 아니야. 공부도 했고 원칙도 세웠잖아. 이번에 한번 크게 들어가면 진짜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민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머릿속에서 원칙을 지켜라는 목소리와 지금이 기회다라는 목소리가 치열하게 충돌했다. 며칠 후 시장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호의 계좌는 드디어 원금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총 자산 49만 7천 원. 손실 마이너스 0.6%. 그 순간 민호의 가슴은 뜨겁게 불타올랐다. 왔다, 드디어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속삭임. 이제는 원금 회복에 만족할 때가 아니야. 불길은 더 커질 수 있어. 기회는 지금뿐이야. 민호는 노트를 덮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욕망으로 물들어갔다. 그날 밤 그는 원룸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홀로 중얼거렸다. 이번에 한 번만 크게 들어간다. 한 번만. 그러면 진짜 끝이야. 하지만 민호도 알고 있었다. 그 말은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욕심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길처럼 번져가는 기회의 열기는 그의 마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9화 끝 다음 화 예고, 위험한 베팅.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폭풍. 10화 위험한 베팅.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폭풍. 민호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그는 그 소리를 들을 겨를조차 없었다. 총 자산 49만 7천 원. 계좌 화면은 반짝이고 있었고 민호의 손가락은 매수 버튼 위에서 멈춰 있었다. 지금이야.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작은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 지금 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민호는 그 목소리에 굴복하듯 클릭했다. 매수 40만 원. 체결 완료.
남은 현금은 고작 9만 원. 사실상 가진 거의 모든 돈을 다시 베팅한 셈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 속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심장은 천둥처럼 요동쳤다. 2.15%, 5.43%, 마이너스 1.22%, 3.88%. 민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괜찮아. 기업은 탄탄해. 이번엔 다르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다.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손가락은 계속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눈을 비비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11.2%.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곧 폭발하듯 뛰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 되는구나. 계좌 잔고는 55만 원을 넘어 있었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맞았어. 역시 크게 들어가야 돈이 되는 거야.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변덕스러웠다. 불과 이틀 뒤 주가는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다. 3.4%,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7.6%. 붉은색 숫자가 화면을 덮자 민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뭐야, 왜 떨어져? 뉴스. 급히 검색창을 열었다. 관련 업종, 해외 경쟁 심화로 단기 조정, 기관 매도세, 외국인 이탈 가속. 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 실적은 좋았잖아. 왜? 하루 만에 계좌는 다시 45만 원대로 추락했다. 민호는 머리를 감싸쥔 채 책상에 엎드렸다.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리고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또 잃는 건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가? 불길처럼 번졌던 자신감은 한순간에 제로 변해버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호의 방안은 술렁거리는 듯했다. 휴대폰 속 빨갛게 번지는 차트가 마치 불길처럼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팔아야 하나 아니면 버텨야 하나. 민호는 수십 번이나 고민했지만 손가락은 매도 버튼 위에서 차마 눌러지지 않았다. 아직 손실 확정은 아니야. 조금만 버티면 반등할 수도 있어. 그 생각은 위로였고 동시에 새로운 유혹이었다. 다음 날 시장은 더욱 거칠게 요동쳤다. 아침에 잠시 반등하던 주가는 오후 들어 곤두박질쳤다. 마이너스 12.8%. 민호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계좌는 순식간에 43만 원으로 줄어 있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는 화면을 덮고 침대 위로 쓰러졌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폭풍은 언제든 지나간다. 기회는 다시 온다. 새벽 2시, 민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붉게 물든 차트를 보며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다. 이번 폭풍을 버티지 못하면 난 평생 성장할 수 없다. 민호는 입술을 꾹 깨물며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험이야.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다음화 예고, 폭풍 속에서의 선택, 그리고 새로운 길. 11화 폭풍 속의 선택 버티기 또는 손절, 원칙 시험. 민호는 밤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과 노트북 화면이 켜진 채 붉은색 그래프가 꿈틀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에 가까웠다. 마이너스 11.8%, 마이너스 13.2%. 숫자가 바뀔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깨물려 있었다. 이걸 팔아야 하나? 아니면 버텨야 하나? 민호의 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다. 하나는 손실을 줄이고 나와라. 네가 뭘 안다고 버티냐라며 매도를 재촉했고, 또 하나는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돼 다시는 못 벌어. 공부한 걸 믿어야지라며 붙잡았다. 민호는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펼쳤다. 며칠 전 투자 공부를 하며 적어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원칙 없는 매매는 도박이다. 공부한 기업은 믿고 기다려라.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라. 민호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속삭였다. 그래, 내가 적은 거잖아. 원칙을 지켜야지. 그러나 손은 여전히 매도 버튼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다. 새벽 2시, 그래프는 잠시 반등했다. 마이너스 8.3%. 민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지금 팔면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여기서 멈추자. 다시 시작하면 돼. 눈앞에서 매도 버튼이 거대한 출구처럼 빛났다. 손가락 끝이 화면을 스쳤지만 민호는 마지막 순간에 손을 떼버렸다. 아니야. 이번만은 버틴다. 끝까지 가본다. 결심을 내린 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억지로 눈을 붙였다. 머릿속에서는 빨간 그래프가 꿈처럼 요동쳤지만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듯한 결의가 조금은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뜬 민호는 곧장 휴대폰을 들었다. 2.4%.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가 곧 불꽃처럼 뛰기 시작했다. 반등했어. 진짜 버티길 잘했어. 전날 밤 피가 마르는 공포 속에서 버텨낸 보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계좌는 52만 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손실을 딛고도 여전히 플러스였다.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원칙의 힘인가? 그러나 시장은 다시 그를 시험했다. 점심시간, 그래프는 또다시 출렁였다.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9.1%.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뭐야, 또 떨어져? 아까는 분명 플러스였는데.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다. 휴대폰을 들고 편의점 뒷문으로 나가며 그는 벽에 기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걸 버텨야 하는 걸까? 아니면 아까 플러스일 때 팔았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민호는 스스로를 시험하기로 했다. 그는 다시 공책을 꺼내 글을 적기 시작했다. 나는 왜 투자하는가?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을 본다. 흔들려도 원칙을 지킨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를 때마다 그의 눈빛은 조금씩 단단해졌다. 그래,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며칠 뒤 민호는 다시 그래프를 확인했다. 주가는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며 요동쳤지만 점차 방향을 위로 틀기 시작했다. 4.6%, 7.9%. 계좌 잔고는 58만 원을 넘어섰다. 민호는 손을 덜덜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해냈다. 진짜 버텨냈어.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돈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싸움이었다. 계좌 속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원칙을 지켜내는 의지였다. 민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번 폭풍을 버텨낸 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한 거야.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의 눈앞에는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다음화 예고, 작은 승리의 달콤함, 그리고 계좌 100만 원의 벽. 12와 작은 승리 폭풍 뒤 찾아온 반등. 민호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차트는 여전히 요동쳤지만 지난 며칠처럼 끝없는 추락만은 아니었다. 빨간 음봉 사이로 푸른 양봉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1.8%, 3.2%. 심장이 두근거렸다. 진짜 오르는 건가? 설마. 점심시간,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던 민호는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다. 계좌 화면에 찍힌 잔고가 반짝였다. 총잔고 61만 3천 원. 민호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일 뿐인데 그것이 전부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게 진짜 버틴 결과야? 손가락이 떨려 잔돈을 잘못 건네자 손님이 웃으며 말했다. 학생, 오늘 좋은 일 있나 보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네, 그냥 조금요. 알바가 끝나고 반지하 방에 돌아온 민호는 피곤함도 잊은 채 다시 계좌를 들여다봤다. 숫자는 여전히 초록색이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니 마치 그 숫자들이 눈부신 불꽃처럼 빛나 보였다. 민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엔 운이 아니야. 내가 버텼기 때문에 얻은 거야. 공부하고 원칙을 지켜서.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묻어났다. 며칠 뒤 민호는 작은 축하를 준비했다. 치킨 한 마리 대신 이번에는 조금 더 호화롭게 동네 중국집에서 탕수육과 짬뽕을 시켜놓고 혼자 숟가락을 들었다. 젓가락 사이로 튀김을 집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6만 원이 아니라 이제는 10만 원이 넘게 벌었어. 이게 점점 커진다면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기름진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그의 눈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그려졌다. 반지하 방이 아니라 창문이 탁 트인 넓은 방에서 당당히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더 이상 하루 12시간을 알바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삶.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노트를 꺼내 다시 적기 시작했다. 원칙을 지키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작은 승리를 축하하되 교만해지지 않는다. 다음 목표 계좌 100만 원 돌파. 그러나 기쁨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왔다. 민호는 웃으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이번에 운 좋게 오른 거면 어떡하지? 다음에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밤마다 그는 휴대폰을 붙들고 차트를 들여다봤다. 심장이 뛰는 소리에 잠이 깨고 새벽마다 알람을 확인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2.4%, 4.1%.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미소가 번졌지만 동시에 혹시 다시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도 커졌다. 며칠 뒤 계좌는 드디어 70만 원을 넘었다. 민호는 벅찬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작은 소리로 환호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그러나 동시에 생각했다. 아직 100만 원은 멀었어. 거기까지 가야 진짜 내 길이 열리는 거야. 민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지면서도 마음속에는 확실한 불빛이 생겨나고 있었다. 다음 날 민호는 수업이 끝난 뒤 도서관에 들렀다. 그곳에서 주식책을 펼쳐놓고 필기를 이어갔다. 옆자리 학생이 슬쩍 민호의 노트를 보더니 물었다. 야, 너 무슨 과제 하냐? 경제학 전공 아니잖아.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내 과제야. 인생 과제. 옆자리 학생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민호는 다시 펜을 달렸다.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말 것. 반드시 매수 전 계획과 매도 전 계획을 세울 것. 감정 매매 금지. 그의 글씨는 점점 단단해졌다. 지금 그의 싸움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잡는 일이기도 했다. 밤이 되어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민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 퀭한 눈밑. 하지만 입가에 맴도는 작은 미소. 그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랜만에 불을 끄고 누웠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비췄다. 그 불빛은 마치 작은 희망의 등불처럼 그의 꿈을 비추고 있었다. 12화 끝. 다음 화 예고. 계좌 100만 원 돌파. 그러나 또 다른 벽.